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볼 지문은 창의성에 관한 글입니다. 우리는 보통 창의적이라고 하면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지만 과연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경험의 폭이 창의성의 열쇠라는 것이죠. 지문 전체의 흐름을 먼저 잡아볼게요. 처음 네 문장에서는 유레카 순간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그 다음 이 예시를 바탕으로 첫 번째 주장을 하고 곧이어 그게 이런 뜻은 아니야라며 오해를 바로잡고 진짜 핵심 주장을 던집니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왜 그 주장이 맞는지 근거를 대며 글을 마무리하죠.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첫 문장입니다. Suppose, 가정해보세요. You have been working. 당신이 계속 노력해왔다고요? 무엇에 대해서? On the solution, 해결책에 대해서요. To a challenging technological problem. 어려운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죠. 얼마 동안? For many years. 수년 동안이요. 합쳐보면 당신이 수년간 어려운 기술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애써왔다고 가정해보자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Suppose, 이 동사 뒤에 바로 you, 이 단어라는 주어가 나왔죠? 원래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that이 suppose that you, 이 표현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suppose, think, believe, 이 단어처럼 생각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서는 이 that이 자주 생략됩니다. 생략된 걸 알아야 문장 구조가 한눈에 들어와요. 동사 시제도 한번 볼까요? have been working, 현재 완료 진행형이 쓰였네요. 뒤에 for many years, 수년 동안이라는 표현과 함께 쓰여서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노력해오고 있다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과거에 노력했다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죠. 두 번째 문장, 조금 길지만 차근차근 끊어볼게요. Let's also suppose that, 또한 라고 가정해 봅시다. You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당신이 계속 주의를 기울여 왔다고요. 어디에? Whatever else you have encountered, 당신이 마주쳤던 다른 모든 것에.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that might be related to the problem, 그 문제와 관련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이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whatever, 이 단어입니다. 이건 anything that, 즉 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을 가진 복합관계 대명사예요. 여기서는 전치사 to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뒤에 나오는 you have encountered, 당신이 마주쳤던 것의 목적어 역할까지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간결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 문장은 구조가 정말 독특해요. Whatever else, 이 표현을 뒤에서 두 번이나 꾸며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you have encountered, 이 표현이, 두 번째는 that might be related to the problem, 이 표현이 수식합니다. 즉, 당신이 마주쳤으면서 동시에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중으로 수식하는 구조는 독해할 때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chances are that,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creative solutions to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could suddenly pop up,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죠. In your mind, 당신의 마음속에요. 언제? When you are relaxed, 당신이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요. 이 문장의 핵심 구조는 chances are that, 이 구문입니다. 여기서 that 이하의 긴 절 전체가 주어인 chances, 이 단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가능성은 라는 것이다라고 직역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의 하나의 표현처럼 쓰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문장이 훨씬 쉽게 보이죠. 여기 팝업, 이 표현이 재미있죠? 마치 팝콘이 튀어오르거나 컴퓨터 화면에 팝업 창이 뜨는 것처럼 아이디어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느낌을 주는 동사입니다. 창의적인 해결책이 예기치 않게 떠오르는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네 번째 문장입니다. Such eureka moment, 그러한 유레카 순간은, 중간의 괄호는 잠시 건너뛰고 동사로 가볼게요. often take place, 종종 일어납니다. at unexpected times, 예상치 못한 시간에요. 이제 괄호 안을 보면 이 유레카 순간이 언제인지 설명해주죠. When great insights lead to discovery or invention, 위대한 통찰력이 발견이나 발명으로 이어질 때를 말하는군요.
이 문장의 괄호 부분은 문법적으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이라고 해요. 앞에 나온 유리카 모먼츠, 이 명사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거죠. 순간이라는 시간 개념이니까 관계 when, 이 부사를 썼고요. 이렇게 삽입된 부분은 잠시 덜어내고 문장의 큰 뼈대, 즉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는 것이 독해의 핵심입니다. 5번째 문장. 여기서부터 글쓴이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To enhance spontaneous creativity, 자발적인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therefore, 따라서, one must pay attention,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To the things, 어떤 것들에요? 그게 뭐냐면, that could potentially lead to valuable outcomes,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문장 맨 앞에 to enhance, 이 표현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찍혔죠. 이건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 목적을 문장 첫머리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the things, 이 표현 뒤에 나오는 that은 관계대명사죠. 앞에 있는 the things, 이 표현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이끌고 있어요. that 뒤에 바로 could lead, 이 동사가 나오는 걸 보니 이 that이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행사가 사물이니 which, 이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겠네요. 6번째 문장입니다. This, 이것은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습니다. that, 라는 것을요. You must narrow down your interest, 당신이 당신의 관심을 좁혀야 한다는 것을. 어디로? To one specific topic, 하나의 특정 주제로 말이죠. 즉, 이것이 당신의 관심을 한 가지 주제로 좁혀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this,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바로 앞 문장 내용 전체입니다.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그 말이 곧 관심을 하나로 좁히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글의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mean, 이 동사 뒤에 나온 that은 접속사입니다. that 이하의 완전한 문장 전체를 목적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라는 것을 의미하다라고 해석됩니다. 앞서 봤던 관계대명사 that은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접속사 that은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이끈다는 차이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7번째 문장.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On the contrary, 오히려 그 반대로 breadth of experience, 경험의 폭이 is the key, 핵심입니다. To creativity, 창의성으로 가는 핵심이죠.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필자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On the contrary, 이 표현이라는 연결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라는 뜻으로 앞 문장의 내용을 부정하면서 뒤에 나올 내용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걸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예요. 앞서 관심을 좁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뒤 오히려 경험의 폭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논리적 전환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인 breadth of experience, 즉 경험의 폭은 이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어입니다. 바로 앞 문장에서 언급된 관심을 좁히는 것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두 표현의 대조를 통해 필자의 주장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 8번째 문장입니다. If your experience is limited, 만약 당신의 경험이 제한된다면 to a narrow range of topics, 좁은 범위의 주제들로요. Then, 그러면 the scope of your imagination, 당신 상상력의 범위가 will likewise be narrow, 마찬가지로 좁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콤마 뒤에 which would be harmful to creativity, 그리고 그것은 창의성에 해로울 것입니다. 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 콤마와 함께 쓰인 which, 이 관계대명사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입니다. 여기서 which, 이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 narrow, 이 단어가 아니라 당신의 상상력 범위가 좁아질 것이라는 앞 문장 내용 전체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다라고 해석하며 앞선 내용에 대한 결과나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속적 용법의 which, 이 관계대명사는 대두로 바꿔 쓸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내신 어법 문제로 자주 나오는 포인트도 하나 짚어볼게요. Will likewise be narrow, 이 표현에서 narrow, 이 단어는 형용사죠.
주어인 the scope of your imagination. 이 표현의 상태가 좁다는 것을 설명하는 주격보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의 부사인 네올로이, 이 단어를 쓰면 문법적으로 틀리게 돼요. B, 이 동사 뒤에는 형용사 보어가 온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제 글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흔히 한 우물만 파야 전문가가 되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글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이 예상치 못한 유레카 순간을 만들어내는 핵심 열쇠라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지문을 통해 글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과 대조되는 핵심 어휘를 통해 주제를 파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수식 구조와 다양한 관계대명사의 쓰임은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